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테슬라가 현재 장족의 발전을 거두고 있구나 하는 힌트를 하나 얻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청바지를 입고 위에도 검정색 셔츠였나요? 그래서 아이폰이 이제 혁명에 가까운 그런 상품이 되는 그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어떤 공표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 시대를 알리는 어떻게 보면 상징과도 같은 순간이 바로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팟과 그 다음에 핸드폰 그리고 인터넷을 이제 기기 하나에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구동해 나가는,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기존의 펜이 아닌 인간이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손가락으로 그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핸드폰을 그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 없이 손가락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그래서 당시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죠. 지도 검색을 해가지고 스타벅스가 나오는데 랜덤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뭐 4,000잔의 카푸치노인가요? 라떼를 주문하고 왔는데 바로 농담이라고 하면서 취소라는 그 장면까지도 우리가 아주 유머스럽게 봤었는데, 스티브 잡스를 평가할 때 혁신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위대한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상품을 만든 사람으로 여전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싶기도 해요. 인류 역사상 경영자 중에서, CEO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최고의 마케팅 대가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 수백 번의 리허설을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했었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프레젠테이션 코치를 영입을 해가지고 제스처부터 해가지고 표정, 말의 억양의 톤의 매너라든지 중간중간에 유머를 섞는 이 부분들 전체가 한 편의 각본이 있죠. 각본 있는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를 세계 최강의 여전히 시대를 막론하고 최고의 마케터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테슬라는 엔지니어 기반의 회사인 것이고, 스티브 잡스는 이제 애플을 만들 때부터 마케팅 중심의 애플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은 이 기술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보다 이것이 세상에 완전히 침투를 해가지고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개발할 당시에도 어디가 메인이었느냐? 디자이너가 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의 디자인을 먼저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엔지니어들이 그 핸드폰 디자인의 설계에 맞추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어떤 상품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매우 쉽게 느껴집니다. 그거 뭐 그 정도 만들면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 있었겠네. 그 정도 만들었으면. 근데 결과론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지, 당시에는 그렇게 성공을 거두려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만큼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인물인 것이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그 비중을 높게 가져갔었어요. 자,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였느냐? 저는 사이버 트럭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사이버 트럭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재고도 많이 쌓여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인도량 발표 때도 판매가 됐던 수량이 거의 없었다시피 할 정도로 매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 낸 사이버 트럭의 현재까지 상황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이제 자기 손에 쥐고 이제 자기 손가락을 막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주목을 했는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여기에 기술적으로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스마트폰의 아이폰의 사이즈를 한 손으로 쥘 수 없는 크기로 만들었다고 했다면은 저는 지금 애플의 영광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손에 딱 잘 잡히게 아주 적당한 크기로 그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쉽게 아주 포터블하게 만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역시도 인체공학적으로 이미 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소비자 기반에, 이제 이것을 실제로 구매하는 소비자 중심의 어떤 상품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은,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철저하게 생산자 중심의 설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 근데 지금 사이버트럭, 제가 이번 주말에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영상들을 한 20개 정도 본 것 같아요. 사이버트럭의 장단점에 대해서. 근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뉴욕이나 보스턴, 뭐 도쿄, 그 전 세계 어느 대도시를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도 사이버 트럭은 적절하지 못한 이동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크기를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바라봤던 포인트는 사이버 트럭의 이제 전폭이라고 하죠. 이 넓이가 자그마치 2m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500의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의 주차 공간들을 전부 다 봤거든요. 한국의 이제 어디죠? 서울, 부산 다 저도 여행을 해보고 이제 서울에 살았으니까 그 주차 공간들을 보면은 사이버 트럭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그 사이즈를 손에 딱 알맞게 만들었거든요. 사이버 트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생산자 중심으로 봤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이버 트럭을 글로벌하게 확장한다고 했을 때, 특히 가장 잠재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타겟으로 했다고 했다면은 사이즈를 지금과 같은 사이버 트럭의 사이즈로는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마케팅 중심의 회사, 소비자 중심의 회사가 아닌 생산자 중심의 어떤 엔지니어 기반의 회사다 보니까 기술력이 뛰어나면은 이 기술력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아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기술력이 완성도가 높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을 알아봐 줄 것이다. 물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노땅이라고 하는 LA인가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우버 기사로 이제 모델 Y를 운전을 하시면서 FS 경험도 하시고 이제 승객들과 함께 뭐 대화도 하고 이제 물어보는, 그래서 그분이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제 FSD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2달인가 3달 동안 너무나 안타깝게도 로보택시나 FSD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자기가 이제 승객한테 물어봤을 때, 자, 그것이 현재 로보택시와 FSD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가 넘어가는 수준의 FSD 구독률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테슬라도 이제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었던, 애플도 그것이 뭐 완벽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놓고 봤었을 때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중심의 사고,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사고를 테슬라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근데 테슬라가 아직 업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언젠가는 마케팅 중심의 체제로 재편을 하는 날이 기술적 완성도 높아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 시그널을 하나 아주 강력하게 봤어요.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 본사에서도 실패한 작품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전폭을 지금 더 낮춰가지고 더 좁혀가지고 뭐 맞춤형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전폭이 너무 커가지고 핸드폰에 한 손에 쥐기에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이게 뭐 아이팟부터 해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통합한다 하더라도 너무 불편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들고 다니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은.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사이버 트럭이었는데 안타깝죠. 그런데 테슬라가 이것을 저는 반면 교사로 지금 삼고 있다는 힌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거 사이버 트럭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우리가 가장 이제 이 상품의 어떤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했었던 상품 설계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아마 실패의 큰 교훈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자, 그래서 세미 트럭을 런칭을 할 때 지금
테슬라가 엔지니어 기반의 중심으로 이 세미 트럭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 테슬라가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사이버 트럭의 실패를 통해서. 이거는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경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제 성공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이버 트럭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꽤 오래되고 있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다가, 자, 본격적으로 2026년도에 전기 트럭, 그러니까 트럭 시장이 이게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가 말이죠. 자,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려고 하는데 사이버 트럭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런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펩시콜라 쪽인가요? 거기하고 지금 계속 이것을 실질적으로 트럭 운전자들에게 운전을 해보게 하면서, 자, 그랬을 때 지금 장단점들을 지금 체크해 나가고 있다.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미 트럭을 이용을 할,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이 트럭 운전자들에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회사 측면에서의 사고들을 지금 저는 세미 트럭을 시작으로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죠. 펩시콜라의 그 세미 트럭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펩시콜라 본사가 하는 이야기가, 한 대를 돌렸을 때 1년에 많게는 약 9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세이브를 한다.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만 돌리면은 거의 세미트럭 한 대에 샀던 그 가격만큼 이제 절감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비성도 너무나, 그 업조 정비성 자체가. 거기다가 이제 유류비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일반 디젤 트럭이나 이제 가솔린 기반, 대부분 다 디젤 트럭이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효용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 테슬라 자체 테스트를 통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미 트럭을 직접 운전을 해본 이제 이 상품을 구매를 할 고객들에게 지금 미리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2026년도 지금 상반기 때, 1분기 때 특히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 너무나 불안한, 최근 2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에너지 사업도 있는데 지금 세미 트럭이 제대로 런칭을 할 것 같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가를 지지하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쌍두마차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기가 네바다에 저도 이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해주는 유튜브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영상을 봤었을 때도 매우 차근차근 테스트를 계속 거쳐가고 있고,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거쳐가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충전 속도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실제 유저가 참여를 같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들려오고 있고, 만약에 사이버 트럭도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전폭이나 사이즈로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 사이버 트럭을 만약에 한국에도 한번 돌려보고, 일본에도 돌려보고, 뭐 중국에도 대도시를 기반으로 돌려서 테스트를 했다고 했었을 때는 아마 절대 이 상태로 출시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테슬라 본사의 반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그냥 고집을 부리지 않고 세미 트럭에서 사이버 트럭의 실패를 그대로 지금 교훈을 삼아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트럭 시장에서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에너지 사업과 같은 폭발적인 시너지와 잠재력을 뿜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힌트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나 생각도 하시겠지만, 결국은 매우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로 현재까지 이제 객관적인 어떤 나오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에 꼭 유념을 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오늘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